네, 안녕하세요. 흑백바둑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대국은 5월 21일에 열린 LG배 16강전 한국바둑 랭킹 1, 2위 신진서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대국인데요. 자, 한국바둑 랭킹 1위와 2위라고 소개를 드렸지만 박정환 구단이 2022년 이후로 18연패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박정환 구단이 과연 연패 탈출에 실패하고 8강전에 올라갈 수 있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신진서 구단이 흑이고 박정환 구단이 백이었습니다. 자, 초반은 양화점으로 무난하게 진행이 되었고 3-3에 들어가고 날일자로 들어갔고요. 자, 박정환 구단도 3-3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평이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화점에서 한 칸 굳힘을 선택했어요. 자, 이 수는 자주 나오지는 않는 수인데 보통은 화점에 돌이 있다면 이제 스밀의 4단 같은 경우는 두 칸 굳힘을 조금 선호하고요.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날일자나 눈목자 정도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데 신진서 구단이 준비해 왔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칸 굳힘을 두어가면서 이 우아 쪽을 굳혀두는데요. 자, 박정환 구단 바로 우상 쪽 3점에 대한 공격 압박을 시작하고요. 자, 흑이 다가올 때, 자, 입구자로 두텁게 두겠다. 자, 그냥 입구자를 두면은 흑이 벌려갔을 때 우변 쪽의 주도권이 흑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 점을 방비하고자 먼저 하나 압박을 해두고 흑이 다가올 때 입구자로 두어갔고요. 자, 흑도 물론 손을 빼고 이런 자리도 굉장히 좋지만 신진서 구단은 확실하게 우상 쪽을 정리해두고 두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뒀을 때 호구 치면은 젖히고 교환을 해두고 이런 식으로 쉬어가면서 압박을 해갈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뭐 무난하게 호구 치더라도 흑돌들이 두터워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박정환 구단 호구 치는 수보다는 그냥 있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자, 이곳을 젖혀올 때 단수 한 방 쳐두고, 자, 이곳을 내려서면서 조금은 실리적인 선택을 하는데요. 자, 일단 뭐 호구와 장단점이 있겠지만 단수 한 방이 흑도 기분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잡을 때 하나 끊어두고, 자, 이 교환만 해두고 하변 쪽을 벌려가는데요. 이 수도 좋지만 지금은 뻗어두는 것 자체로도 엄청나게 좋은 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박정환 구단이 실전 진행을 보면은 이 한 점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본 것 같진 않습니다. 자, 벌려주니까 신진서 구단도 좌쪽을 입구자로 두면서 두텁게 정리를 해 두었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은 하나 정도 교환을 해두고 날일자 좌상기 굳힘보다는 이곳을 뻗는 수가 굉장히 두텁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좌상 쪽을 굳혀 두었고요. 흑이 단수 치게 되니까 이 돌은 이제 축으로 잡혀 있어요. 보시면 축머리처럼 보이지만 이 한 점을 나가는 거는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잡혀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럼 박정환 구단의 생각은 뭘까요? 자, 바로 이 축을 당연히 나가는 건 아니고요. 축머리를 활용하면서 두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런 자리가 듣게 된다면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흑이 약간은 두터운 그런 포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한 칸 벌려두면서 하변 쪽에 대한 모양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죠. 자, 이 한 칸이 이제 1, 2 미전이라고 해서 변해 있는 돌은 두 칸을 벌려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긴 합니다.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바둑을 배웠고요. 자, 그런데 이 한 칸 뛰는 수 자체가 흑돌에 대한 다음에 흑돌에 대해서 이렇게 날일자로 다가가면서 집으로 득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수 자체로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하변 쪽에 백의 모양을 키워가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한 칸 벌림도 자주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백이 한 칸 뛰어가니까 흑도 하나 어깨 짚어두고, 자, 이곳 눈목자로 두어가면서 이 우변 쪽 두 점에 대한 압박을 하는데요. 자, 이제 신진서 구단의 이수는 백이 도망가면은 한 번 더 쉬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도망가면 두텁게 막아두면서 흑의 모양을 정리해 나가겠다. 그리고 백이 나와서 둔다면 흑은 이 한 점을 버리더라도 흑의 모양이 두터워지고 커졌기 때문에 둘 수 있다, 이런 판단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박정환 구단도 바로 전투를 준비하는데요. 자, 이곳을 붙여간 수 얼핏 보면은 흑이 나와서 끊었을 때 대책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 넣으면 젖혀서 싸웠을 때 백이 뭐 싸움 자체가 성립을 하지가 않겠죠. 하지만 이때 백도 당연히 뚫고 한 점을 잡아두고요. 자, 흑이 잡을 때 날라간다면 흑이 물론 우변 쪽 목표였던 두 점을 제압하긴 했지만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뒷문이 뚫려 있고요. 그렇다고 이곳을 막자니 젖혀 있는 교환을 해두고 백이 다시 한번 뭐 이런 자리를 벌려가든지 아니면 우아 쪽에 실리를 차지했을 때 우변 쪽의 흑집도 스무집 이상 벌어가긴 했지만 막상 우아 쪽 깨진 게 스무집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백도 확실하게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차단을 하는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신진서 구단도 호구 차단을 해왔고요. 자, 여기서 끊어가면서 전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늘고 이을 때 이곳을 막아갑니다. 자, 막았다는 거는 결국에 계속해서 이 뒷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 세 점은 잡히더라도 우아 쪽에서 득을 보면은 충분하다는 뜻이겠죠. 박정환 구단이. 그래서 바로 세 점을 살려가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칸 뛰어가면서 살아가고요. 뭐 이곳을 잡으면 계속해서 오히려 우아 쪽 흑돌들을 압박하면서 실리로 득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도 일단은 붙여서 탈출하는 선택을 했고요. 자, 여기서 입구자를 두었을 때 우아 쪽을 받아둡니다. 굉장히 큰 자리예요. 이 자리도 두고 싶지만 백이 계속해서 우아 쪽에 집을 차지한다면 이 변화는 우아 쪽을 차지한 쪽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진서 구단도 당연히 받아두어야 되는 자리고요. 자, 이곳을 늘었을 때 막아두는데, 자, 일단은 흑도 붙여왔기 때문에 이어두고 싶은데 신진서 구단의 생각은 백이 이 자리를 두었을 때 지켜두었던 우아 쪽 한 점을 지켜야겠죠. 왜냐하면 두지 않는다면은 건너 붙였을 때 오히려 이 흑 한 점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킬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백이 뭐 입구자든 한 칸으로 뛰어나갔을 때 이 흑돌들도 곤마가 되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신진서 구단 일단 막아두었고요. 자, 찌르고 들어갈 때 강력하게 차단을 하면서 빵 따냄을 주더라도 이 백을 잡겠다 그런 의도를 보이는데요. 자, 이 선택이 흑 입장에서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자, 일단 우변 쪽은 차단을 했지만 여전히 내 쪽은 뒷맛이 있는 돌들이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백은 빵 따냄을 통해서 이제는 돌 하나만 던져놓으면 하변부터 중앙까지 백의 집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겠죠. 그래서 신진서 구단이 치받고 끊어간 선택은 그렇게 좋은 장면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흑도 어떻게 두었어야 될까요? 자, 이 장면에서 그냥 중앙 쪽을 견제하고요. 백이 뭐 연결해 갈 때 한 번 더 넓혀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체로 이 자리 막는 것도 굉장히 큰 끝내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것도 아니면 뭐 백의 모양을 지어갈 수도 있는 그런 바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신진서 구단이 약간은 승부를 서두른 완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하나 젖혀두고 잡았죠. 자, 이렇게 잡으니까 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가면서 박정환 구단도 우변 6점에 대한 뒷맛을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자, 흑도 한 칸 뛰어 나갈 때 처음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충머리로 활용을 하고요. 흑이 여기를 나가고 싶지만 백이 나갔을 때 물론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도 가능한 장면이긴 한데 백을 잡은 것보다는 상변 쪽의 백의 모양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진서 구단도 때려낼 수밖에 없는 장면이고요. 자, 여기서 입구자 두고 하나 붙여두고 젖힐 때, 자, 이때 박정환 구단이 조금 승기를 잡는 이수를 바로 결행을 하는데, 자, 이수로는 지금 단수 한 방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늘어두고 싶지만 흑이 지켰을 때 백의 모양이 다 깨지면서 흑의 끊는 맛을
남겨둘 수가 없죠. 훅으로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박주환 구단이 이곳을 먼저 치받아가는 수가 아주 좋은 그런 자리였다 볼 수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바둑을 두신 분들은 이 단수를 맞고 이어가는 자세가 모양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백이 당연히 프로기사 특히 랭킹 1, 2위의 대국에서 이런 모양이 나왔다는 거는 생각하기 어려운데 지금 보시면 이 치받는 수가 아주 좋았습니다. 자, 왜냐하면 흙이 그냥 있는 거는 당연히 백도 젖히는 게 선수가 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흙도 그냥 있는 건 당연히 안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단수 치면서 잡으러 가는 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자, 결국에는 이거 팩감이 있죠. 뭐 단수 치는 팩감 써두고 때려두고 자, 요 활용까지 다 해둡니다. 자, 그 다음에 이곳을 끊어가면은 물론 백이 지금 보시면은 뭐 하나 정도 젖혀두겠죠. 자,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잡혔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장면에서 수를 그냥 메꿔가는 거는 단수 쳤을 때 양패로 잡혀있는 형태예요. 자, 이런 식으로 패를 써도 양패로 잡혀있는 형태긴 합니다. 자, 하지만 이 모습 자체로 백이 나중에 이곳을 두면은 계속해서 패를 버텨갈 수가 있습니다. 이 패를 버텨갈 수가 있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는 시한폭탄을 안고 둘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흑도 바로 잡으러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고 이곳을 호구 친다면 이제 실전처럼 하나 끊어 잡아두고 젖히는 교환까지 해주고요. 자, 하나 잡아주고 단수 칠 수밖에 없겠죠. 자, 이곳을 먹여치고 딱 단수 치면서 이으면 이제 살아주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중앙 쪽 흑에게 단수 한 방을 맞은 거는 굉장히 아픈 자리지만 막상 백이 잡히지만 않는다면은 흑돌들도 지금 보시면 여기 끊겼을 때 귀 쪽을 살아둘 수밖에 없는데 서로 동행을 해 나가는 그런 양쪽 다 곤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박주환 구단이 확실히 우변 쪽 돌들을 살려가면서 집으로 실리적으로 승기를 잡았다 볼 수가 있고요. 자, 신진서 구단 붙이고 끊어가면서 변화를 구하는데 자, 이제는 이 활용을 다 했기 때문에 4점은 버리더라도 크지 않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주고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부리는데 이수르는 뭐 그냥 띄워두었더라도 흑이 막상 끊어도 이 자리를 당하면 한 10집 정도의 가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박주환 구단으로서는 조금 더 확실하게 중앙 쪽을 뛰어나가고 싶었는데요. 자, 박주환 구단 잡히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이 자리까지 두면서 확실하게 승기를 잡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뛰어가면서 신진서 구단도 아직은 던질 장면이 아니기 때문에 바둑을 계속해서 두어가는데 자, 여기서 이제 늘면은 장문으로 한 점을 잡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교환들을 당해버리고 그 다음에 백이 딱 중앙 쪽을 뛰어간다면 이 하변 쪽은 흑이 굉장히 크게 깨기는 했지만 이 정도로는 바둑을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이에요. 우변 쪽에 보시면 지금 흑이 4점 잡은 거 말고는 한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도 변화를 구하기 위해서 이쪽을 들어가고요. 백이 하변 쪽을 이제 잡을 때 중앙 쪽을 압박하면서 두어가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중앙 쪽을 압박해 가기 전에 좌상 쪽에 뭔가를 만들어 놓고요. 자, 압박을 해 가긴 하지만 박주환 구단 타개하는 수단을 다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자, 두고 양단수로 끊고 때리는 순간 백을 잡을 수는 없는 장면이고요. 자, 이것을 막을 때 하나 밀어두고 자, 있는 교환까지 하면서 이 전성기의 박주환 구단을 떠올리는 야무진 교환들이라 볼 수 있어요. 자, 이 수를 교환을 해줌으로써 나중에 뭐 백이 한 점이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런 자리들이 다선수로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교환을 해주고 이제 백대마를 살아가는 선택을 하네요. 자, 여기까지 교환을 하고 빈삼각이 좋았습니다. 자, 빈삼각이 아니라 그냥 있는 수는 단수가 선수가 되면서 백돌이 잡히게 되고요. 그렇다고 이곳을 나와도 끊기는 순간 백이 연결해 갈 수가 없겠죠. 네, 이거는 역전입니다. 그래서 빈삼각의 묘수, 맥점이 등장을 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단수 치고
자, 이제 단수 한 방 쳐두고 나가는데 박주환 구단 그냥 끊어서 이제 확실하게 100대 말을 살려가는 선택을 하고 있죠. 자, 이 자리를 끊으면 이제 2점 정도는 주더라도 100이 살아가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는 역전을 생각하기가 어렵고요. 자, 그래서 신진서 구단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좌상 쪽의 변화를 구해 가는데 자, 여기서도 박주환 구단이 냉정하게 말해서 100 입장에서는 이 100세점을 잡혀주더라도 이런 자리 교환을 해두고 네, 마지막으로 집으로 큰 네, 이렇게 벌려두면은 이것도 역시 흑 입장에서는 덤을 낼 수가 없는 그런 바둑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도 둘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꼬부리는 수가 준비되어 있었고요. 자, 치받고 젖혀가면서 패 모양을 만드는 데는 성공을 하지만 이 장면에서 신진서 구단이 돌을 거두었는데요. 자, 보시면은 단수 치면서 이제 패를 버텨갈 수는 있어요. 물론 패감도 몇 개 있지만 결국에 백이 이런 자리를 젖히는 게 다 패감으로 활용이 되겠죠. 자, 하나 두면은 끊을 수도 없습니다. 끊으면 늘어서 흑 6점이 잡히면서 바둑이 바로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붙여갈 수밖에 없는데 패싸움을 진행을 하면서 두어간다면 흑이 아무리 팩감을 쓰더라도 100의 팩감이 너무 많죠. 이런 자리도 팩감이 다 성립을 하고 이런 자리까지 내 팩감이 다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팩감 부족, 자체 팩감이 워낙 많은 100이기 때문에 팩감이 부족하다는 걸 인지한 신진서 구단이 이 장면에서 돌을 거두고 박주환 구단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데요. 자, 이 바둑을 보고 박주환 구단 거의 인간 승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2021년, 22년도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남해에서 열린 7번기에서 7대0으로 지면서 그때부터 박주환 구단이 신진서 구단에게 거의 판맛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픔을 딛고 결국 18연패까지 끊어내면서 LG배 8강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이 실력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매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박주환 구단 이제 나이도 나이인지라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힘들 것 같지만 이번 대회에서 꼭 우승을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대국 속의 랭킹 1위와 2위의 대국으로 굉장히 재밌게 보았는데요. 시청자분들도 재밌게 보셨다면 흑백바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